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 19회 5번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5번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냥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중개사물이 인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놨죠. 문제 자체를 많이 좀 꼬아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 한 문제 인정되면 1년간, 두 문제 인정되면 2년간 다시는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신청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출제하려고 하죠. 자, 기억은 뭐가 문제냐면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 됩니다. 근데 이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립 면허 취득자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매립했으면 중개사물이지만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개인 땅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고요. 니은은 지상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중개사물 되는데 법정저당권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저당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에는 중개상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권리금하고 질권은 명백하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모두 중개상물 해당되고요. 미음은 법정지상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 없고요. 이전은 중개상 권리고요. 특허권이 중개상물 아닌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가정답은 3번을 가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 신청을 인용해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의 9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죠.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32번에.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지정지역도 60제곱미터고요. 상업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X죠.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재지정할 경우에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동일한 시도의 일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9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렇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유효한 당자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하여 처리되어서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고 수표를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한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받지는 않고 받기로 약속만 했다 하더라도 위반 아닙니다. 5번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초과해서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처벌 대상됩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더 받았다. 처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시험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1번 공탁금은 폐업, 사망을 해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 3년이냐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발생한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제도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는 보정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 이거 2천만원으로 좀 고치세요. 올해 2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올해 바뀌었다. 2023년 1월 1일부로 모든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고쳐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은. 5번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X네요.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비록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손해 입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